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그런 기자죠. 한국일보 김감원 기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신 거죠? 예, 안녕합니다. 네. 이제 곧 한글날인데 오늘은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은 한글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제 관점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글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들. 한글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뭐 공기처럼 물처럼 편안하고 익숙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던 이참 씨가 있습니다. 네. 독일 분이죠. 네. 이분이 한국인들의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옮겨보면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1시간 다한데 자신의 약을 추천하고 뭐 의사처럼 한다는 거죠. 네. 국민 모두가 자신이 대통령감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시선으로 보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싶기도 한데 그 자신감 덕분에 불가능을 또 가능으로 바꾼 역사가 많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한국인의 에너지를 제대로 간파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 저는 그 자신감의 원천이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깊이 이해하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한글을 통해서 손쉽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게 곧 자신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한글을 읽지 못해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는 뭐 거의 없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도 한때 한자를 사용했는데요. 네. 지금도 한자를 중심으로 쓴 아시아 국가들이 있죠. 네. 정말 힘든 문자 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신문을 좀 읽으려고 하면 한자가 너무 많아서 아빠한테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건 무슨 글자야? 무슨 글자야? 예, 요즘은 그렇지 않아서 참 편하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본의 경우에는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글을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젊은 층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있나 봐요. 예,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저는 배우기 쉽고 읽기 쉽다는 한글의 특징이 심지어 해방과 민주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우리를 상기를 들 때 선각자들이 한글 신문을 펴냈죠. 예. 그러니까 정보를 가장 쉽게 전달하는 문자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은 곧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쉽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예, 정보는 자신감이고 자신감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예. 하셨고 독립운동가들이 한글 보급에 앞장을 섰다는 것도 이유가 있었겠네요. 예. 이 한자로 이렇게 써놓으면 네. 뭔가 있는 것 같고 좀 두렵게로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한글로 쉽게 폭로하듯 써놓으면 권력이 좀 만만하게 보입니다. 해방 이후의 정치를 봐도요. 한자가 중심에 놓인 나라들과 비교해서 한국은 민주화에 뭐 요즘 말로 찐으로 성공했습니다. 네. 일본도 민주주의다라고 하지만 무슨 의견을 내려가면 네 분수를 알아라 하는 식으로 타박을 많이 한다 그러죠. 네. 저는 어려운 문자 때문에 형성된 계층의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화의 특징은 또 뭐 온 국민이 의견을 모으고 함께한다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보를 전달하고 또 모으기 편리한 한글이라는 그런 문자가 큰 역할을 했겠다 싶어요. 예, 맞습니다. 세종 임금이 한글을 발표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한글과 관련해 가장 명징하게 인식했던 부분이 바로 쉽다는 겁니다. 네. 양반들이 한글을 언문, 언어, 암글, 아이글 등으로 불렸죠. 네. 공통적으로 너무 쉬워서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표명을 했는데 네. 사실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들이 지적한 배우기 쉽다는 부분입니다. 한글은 뭐 정말 배우기 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배우기 챌린지 같은 것들도 반갑게 또 하더라고요. 예, 뭐 깜짝 놀랄 만큼 빨리 배우더라고요. 네. 한글은 쉽기 때문에 어감이나 뉘앙스 부분에서 정밀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열광했던 학자가 퇴계 이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원래 쉽게 설명하기에 진심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성리학을 도표에 넣어서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했죠. 예. 그게 성학 10도입니다. 여기에 소통이 쉬운 한글로 주석서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군요. 이황 선생이 그런 분이셨군요. 자기가 예. 많이 아는 것보다 아는 걸 알기 쉽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한글을 가장 잘 활용한 그런 학자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나라든 뭐 영어권에서도 학문을 하다 보면 라틴어라든가 고어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평소에 주로 쓰는 언어가 얼마나 쉬운가가 오히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문 전파의 속도와 폭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나타내는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예, 맞습니다. 이 독립신문의 예도 있지만요. 권력자가 한글의 쉬움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네. 바로 임진왜란 때의 선조였습니다. 이 교지를 한글로 내렸습니다. 네. 백성과 긴급히 소통해야 하는 전시 상황에서 한글을 썼습니다. 교지는 원래 한자로 썼잖아요. 예, 100% 한자로 썼죠. 그렇죠. 예,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뭐랄까요, 파격적인 그런 일이었겠네요. 네. 저는 정서적인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예. 한글은 말하듯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교지를 본 사람들은 왕의 어투를 마주한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백성들이 느낀 감동이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한글을 몰랐던 이들도 임금의 목소리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그날로 한글을 배웠을 것 같아요. 네. 모르긴 해도 하루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래도 하루는 걸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 시대 평민들이 느꼈을 그 감동은 현대인들은 가늠하기조차 힘들 거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임금의 목소리는커녕 얼굴도 못 본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 임금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읽는 경험은 한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고요. 예. 이 머리 털나고 처음으로 한글로 임금의 말을 읽은 백성들은 강렬한 소속감 그리고 동질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소속감, 동질감 참 좋죠. 이질감보다는 참 따뜻하고 너와 나는 함께한다 이런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현재 한류 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가사를 알고 싶어서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어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한글은요, 몇 시간만 배워도 자기 이름을 막 쓰더라고요, 한글로. 그래서 한국말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느끼는 동질감, 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와 친구가 된 듯한 느낌은 정말 특별한 정서적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마음은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예. 좋아하는 사람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 마음도 어떤 건지 알겠어요. 뜻을 몰라도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느끼게 되는 그런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글을 통한 정서적 체험이 한류의 확장이나 강화에 분명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네요. 너무 쉬운 글자 한글. 그래서 또 한글을 쓰는 우리에겐 자신감을, 그리고 또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질감, 소속감을 선물하고 선물 받는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이 일문화가 되면 좋겠네요. 오늘은 또 어떤 노래 가져왔을까요? 몇 해 전에 아름다운 노랫말을 가진 노래를 어디서 뽑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보니까 리스트에 김강진의 편지란 곡이 함께 뽑혔는데 이 가을이 무르익는 이 즈음에 듣기 좋은 노래 같습니다. 예, 이 노래 가사말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짠한지 몰라요. 가을의 분위기와 무척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말을 줄이고 노래 전해드릴게요. 김강진의 편지 들으시고요.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